네, 지금 마감까지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동시효과 구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분위기는 탄력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마감가 지금 강보합권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요. 2420선까지 지금 급격하게 상승 탄력이 많이 후퇴가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가 크게 꺾이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동시효과 구간에서 지금 0.5% 정도 하락으로 집계되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790선 이탈하면서 787포인트 선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탄력이 조금씩 빨리 떨어지고 있는 데는 지금 기관의 수급이 좀 한몫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소 쪽에서도 기관 지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3월의 첫 거래일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변동성이 나오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었는데요. 주변국들 증시 분위기는 어땠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국내가 하루 정도 쉬어갔었죠. 그래서 어제 분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이어서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감된 일본 증시 가봅니다. 현재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 오늘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27,498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본 증시 어제는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가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는데요. 오후장에서 밀리다가 플러스로 살짝 전환이 됐다가 굉장히 잔잔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올해 회계연도가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3월 말에 기업들의 결산기일을 앞두고 배당 매수세로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카다 아집의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드리면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서 현재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초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런 평가를 나타내게 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들 일단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방지하는 데는 톡톡히 역할을 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심천종합지수 혼조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수준 0.01% 정도 빠지고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3,312포인트 선이고요. 심천종합지수는 약보합권 0.38% 하락하며 11,868포인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 증시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유는 2월에 구매자관리지수 PMI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2월에 제조업 PMI가 52.6이 나왔고요. 비제조업 PMI는 56.3이 나왔는데 각각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이다. 이 점이 중국 증시에서 확인이 됐고 지수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급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는 4일부터는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경기 부양 기대감이 그래서 크게 자극이 됩니다. 심리적인 저항선,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3,300선으로 여겨졌는데 이를 어제 돌파했고 그대로 유지하는 흐름들까지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콩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항생지수가 상당한 특징이 있었죠. 무려 4% 이상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속이네요. 0.8% 정도 밀리면서 2450포인트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살펴보시면요. 항생지수 역시나 어제는 경제지표 때문에 기술주들이랑 소비주들 위주로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차익 매물 내놓으면서 시작이 됐는데 낙폭이 일단 장중에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은 하락세로 진행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훑어봤는데요. 원달러 환율 시장 또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여기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환율이 많이 좀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상반 기조는 또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출발은 15원 정도 떨어뜨리면서 오늘 출발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도 그런데 그 가운데 낙폭이 상당히 좀 주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었는데요. 15원 이상, 장중에는 16원, 17원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오늘 10시 구간의 하락폭이 확 줄었고요. 그대로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결국은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7원 내렸습니다. 1315원 6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310원 선을 깨지 못하고 중반대에서 여전히 높은 부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네, 이렇게 환시와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 훑어봤습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우리 증시 쉬어가는 동안 미국과 중국 증시 분위기가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관련 업종들 중심으로 시장 반응이 갈리면서 3월 첫 거래인 오늘 코스피 시장만이 빨간불을 지켜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변동성이 좀 크게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는 전일 종가 대비 0.62%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약 14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2,427포인트 내에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갭으로 띄우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2,440선을 터치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저항받으면서 부합권까지 다소 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2,410선과 40선을 오가면서 큰 변동폭을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 2,430권 내에서 횡보하는 흐름 보였지만 막판에 빠르게 탄력을 줄여가면서 2,420선 내에서 소폭의 오름세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4,797억 원의 순매수로 마쳤고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장중에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오늘 거래소 지수 상승 또한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88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또 개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개인이 4,070억 가까운 순매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경기 민감 섹터들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철강금속 섹터가 4.2%가량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섬유유복 섹터와 기계 섹터, 화학 섹터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줄줄이 뒤를 이었고요. 그 뒤로 운송장비 섹터 역시 완성차 업체들 주가 흐름 좋았기 때문에 1.73%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섹터는 전거래일 상승세가 컸던 증권업종 중심으로 차익 매물 크게 나왔습니다. 먼저 증권 섹터가 1% 하락으로 밀렸고요. 그 뒤로 금융 섹터와 비금속 광물 섹터, 또 전기가스 섹터가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 오늘 인터넷 플랫폼주들 약세를 보였고요. 서비스 업종 지수 역시 0.5%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장중에 많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상승했던 종목들이 조금은 더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삼성 SDI 같은 전기차 관련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0.3%대 부합권 내에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낙폭을 키우면서 1.45%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3%가량 상승하면서 53만 5천 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삼성 SDI 역시 2%가량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소폭의 약세로 조정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현대차와 기아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호조 소식이 나왔는데요. 먼저 현대차가 오늘장 1.25% 상승하면서 17만 8,500원 선 터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네이버가 20만 6천 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또 카카오 역시 2%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휴장하는 동안 중국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중국의 2월 제조업 PMI 지수가 52.6을 기록하면서 1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지표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는데요. 또 여기에 중국 양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던 기대감까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먼저 철강주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가 6%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종가 33만 7천 원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역시 일제히 6%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세아제강, 포스코 스틸리온 역시 2%에서 3%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오늘 해운주 사이에서도 벌크선 운임지수 강세에 벌크선사들의 주가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글로벌 BDR 지수는 지난달 중순과 비교해서 어제 기준 2배가량 급등했는데요. 주요 원자재 수요처인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BDR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벌크선 비중이 가장 높은 페노션과 대한해운이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 종가 역시 페노션이 6.8% 가까이 급등하면서 6,76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대한해운 역시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오늘장 5.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HMM은 주요 사업이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HMM 종가는 0.44% 하락하면서 22,4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787.37포인트 기록하면서 약세로 마쳤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 0.56% 하락하면서 약 4포인트가량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 초반에 797포인트 선에서 전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800선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탄력을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790선 부하권 내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들어 빠르게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오늘 종가 역시 780선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기관이 2,293억 원 순매도로 마쳤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640억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홀로 매도 물량 소화해 나갔는데요. 오늘장 개인이 3,276억 원 순매수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상위주 가운데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 좀 이렇게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LNF 시총 상위 1, 2위를 나란히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부 들어 차익 매물 빠르게 나오면서 낙폭은 키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약 4% 가까이 밀렸고요. LNF 역시 4.4%가량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던 에코프로 역시 빠르게 하락 전환했고요. 오늘 종가는 3.7% 가까운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게임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미증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카카오게임즈가 2.5%가량 하락했고요. 펄어비스 역시 43,000원 터치하면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1.1% 하락하면서 53,90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HLB 역시 1.7%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가운데 SM은 0.31%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JYP엔터는 1.5% 가까운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폐배터리 관련주였는데요. 정부가 지난 27일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경신 종목이 등장하면서 높은 탄력을 보였는데요. 정부가 핵심 광물 선정을 비롯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세법상 신성장 기술에 3%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정부가 지원하는 신성장 사업으로 지목이 되면서 계속해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14일에 유럽의 CRMA 핵심 원자재 법안 발표를 앞두고 관련 기대감까지 몰리고 있는데요. 먼저 성일하이텍이 오늘장 2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178,500원으로 상승 탄력 지키면서 마감했고요. 그 밖에 세비캠 역시 1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영화테크와 이지트로닉스 일제히 강세로 마쳤고요. 코스피 쪽에선 코스모 화학이 1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관련주로 MPC 역시 부각이 됐고요. 오늘 종가 8.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리튬 관련주들도 상승했습니다. 해외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밸류체인 전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테슬라가 LNF와 직접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오늘 제너럴모터스는 캐나다 리튬 광산에 8천억 원 상당의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투자로 제너럴모터스는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고요. 이렇게 국내와 해외에서 핵심 광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먼저 지에넌 에너지가 오늘장 21% 가까이 급등하면서 5,42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 밖에 EV 첨단 소재가 1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 코스닥에서 강원에너지 5%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코스피에서는 금양이 11%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 사모임물 지수 현재 구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위쪽으로 양쪽 꼬리를 달면서 변동성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0.11%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315.9포인트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외국인 홀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4,362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개인이 2,136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 뒤로 기관 쪽에서도 1,200억 가까운 순매수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